정마담이 얘기했었죠. 곤이요? 제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라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단조요? 제가 아는 급등주 중에 최고였어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2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밌게 시작하시라고 우스갯소리와 함께 시작했는데,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뤄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산 테마주 쪽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관련 섹터들 굉장히 강한 파동들 나올 때마다 따라서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 많이 보여준 친구인데,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라는 내용이 보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 방위산업 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그래서 미사일 탄두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체 업체들 강하게 움직일 때 항상 따라서 재밌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보통 갈 때 혹은 이제 북한과의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장에서 좀 재밌게도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왔죠. 분봉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거래량이 꽤 특징적으로 터지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후에는 좀 강하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더 가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빼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테고, 신규 진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도 되나 하면 사면 안 되나 이런 부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특징주 분석하면서 그 내용들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일단조 일단 일봉상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화끈하죠. 네. 급등주 중에 탑급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급등락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가치로 다룬다, 혹은 명확한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다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매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맞을 때 그냥 매매를 하는 그런 단타 의 매매로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우량주 매매하듯이 길게 스윙을 한다, 장중에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 그런 성향으로 매매하면 큰일 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최근에 6월 달에 강한 파동이 나왔었죠. 이때는 방산주들이 전부 다 날아갈 때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빅텍이라든지, 네, 빅텍 마찬가지 시점이죠. 그리고 스페코라든지, 네, 전부 다 같은 시기에 파동이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지금 스페코 띄워드렸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어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방산주로만 분류가 돼서 이쪽으로만 움직였었는데, 새로운 재료를 하나 붙였거든요. 이제 풍력 쪽으로 재료를 붙여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봉상 추세 매집 구간 존재했죠. 다 이제 1차 발산 이후에, 강한 발산 이후에 익절까지 거래량상으로 다 확인되고, 그 이후에 매집 기간을 거쳐서 다시 재발산,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다시 한일단조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한일단조 마찬가지로 했고, 거래량으로 봐도 충분히 이 상승 구간에서 발생했던 파동 내에서 이걸 주도했던 세력들은 이미 익절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이 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스페커와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잡았어요. 지지선을 잡고 결국은 이 중요한 추세 수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구간들하고, 위쪽으로 봤을 땐 이 박스죠. 이 박스 내에서 매집을 진행한 흔적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도 상향을 하지 못하고, 물론 테마가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을 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기간 내에 매집을 하는 흔적들을 충분히 보인 다음에 구간을 뚫는 파동이 오늘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뉴스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정확한 뉴스,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한일단조가 그렇습니다.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한 번씩 강조 드리죠. 뉴스는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돈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는 거,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상에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상승 구간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 구간을 뚫는 구간에서 이제 일봉상 큰 박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시원하게 이제 뚫어냈죠. 여기 뚫어내는 구간,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00원 인근이 되겠네요. 2,000원 인근이 사실 뚫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오늘 오전에
2,000원을 뚫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붙었죠. 첫 봉이 이제 거래량이 가장 크게 떠졌던 구간이 2,000원을 돌파했던 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이 이제 이렇게 아예 돌파를 간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재밌는 게 요 구간으로 봤을 때는 돈이 다시 빠져나갔어요. 돈을 집어넣고 빠져나가고까지 정확하게 이제 슈팅을 주고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는 특징이 나왔는데, 그 다음이 이 한일 단조를 앞으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매수봉들 들어오면서 자금들이 갇혔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 돈 갇혔다. 네. 이게 여기에 돈이 갇혀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끌어올린다. 그게 당장 내일이 아닐지라도 추세를 맞춘 다음에 다시 날린다라는 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면 분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오늘 터진 경우에도 뭐 굉장히 크게 터진 케이스지만, 조금 멀리 봤을 때 거래량이 얼마까지 터지냐면 200만 주 정도 터지면 일단 굉장히 좀 크게 터지는 거고요. 최대 300만 주까지 터집니다. 300만 주 거래량까지 터지고 나면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좀 무섭게 접어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특징적인 거래량,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래량,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래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보게 되시면 자, 거의 2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다 매수봉으로 터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금을 아직 집어넣은 상태예요. 앞에 구간들은 이미 다 끝났고, 새로 만드는 지금 이번 구간에서는 자금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갇혀있는 걸 확인을 했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이 종목 먹을 구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달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일 단조를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정리 들어갈게요. 자, 분봉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혹은 익절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자라서 내가 익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손익절선 기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방금 잡아드렸던 것처럼 200만 주 3분봉상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일단 대응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뻗어갈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도, 그게 이렇게 상방으로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 하나로 뭔가 팔자를 고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주식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냉정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한일단조 대응할 때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 터졌다, 거의 한 190만 주도 터지고 혹시 300만 주 정도 터졌다라고 하면 나는 일단 매도 생각하겠다.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나는 매도를 생각하겠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익절 기준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는 게 거의 4,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뭐 중간중간 오늘 만들어 놓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2,500원 정도 끊으실 수 있겠고 3,000원 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4,000원까지도 충분히 뻗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격만으로 익절 대응을 잡기에는 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래량이 특징적으로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하겠다, 이게 손익절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격 구간으로 보면서 우리가 단기 매매로 접근할 때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만들어 놓은 추세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꽤나 규칙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앞에 최대 거래량 터졌던 구간 요 구간이네요. 여기서 그 다음 매도봉 터지는 이 구간까지, 자 여기 이 두 구간 보이시나요? 이 두 구간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가 사실은 이 상승 이후에 내려올 때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가장 주요 거래량.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밀린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게 이탈을 하는 건 아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걸 이어오면서 앞에 먼저 터뜨렸던 주요 양봉들 요 구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100원에서 2,080원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거래량을 동반돼서 아마 이탈을 하게 될 텐데,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탈할 때 단기적으로는 한참 더 뺐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돈은 갇혀있기 때문에 다시금 파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봉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재밌는 등락 만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때는 한번 대피를 했다가 다시 탄다던가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세 이탈, 단기 추세 이탈이 걱정될 수 있는 포인트는 2080원에서 2100원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잡아드렸던 주요 밴드 여기 2100원에서 2250원 구간 여기를 이제 중요한 매수 밴드 혹은 우리가 대응 밴드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내일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3분 봉상 아름답게 이쪽 2161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좀 전에 꺼뒀던 매수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요 구간에서 최상단으로 일단은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요. 자, 내일은 갭 상승을 할지 갭 하락을 할지 혹은 이제 보합 출발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갭 하락으로 하거나 혹은 보합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 밴드는 그대로입니다.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2100원에서 2160원 사이에서 우리는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분할 매수 사용하셔서 만약에 내가 일단 한일단전 난 잡아야 되겠어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뭐 보합이든 약세 출발이든 시작되는 시가에서 잡으세요. 1차로 전량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1차로 잡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손절이나 이탈 밴드 가장 가까이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단을 최대한 지지 구간, 추세 지지를 해주는 중요 구간에 가깝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평단을 한 요 정도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보합이나 약세 출발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나는 요렇게 시초가 1차 하고 이 가까이 내려왔을 때 2100원 근처에서 2차 매수해서 평단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보유를 하겠다. 요런 정석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까지 그러면 손절선을 보면 되냐? 앞에 잡아드렸죠? 2080원에서 2100원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탈시킨다라고 한다면 잠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이탈할 수도 있어요. 다만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강하게 내려 꽂는다면 이것도 그냥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일 갭 상승을 하고 출발을 했다. 갭 상승이 얼마나 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상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추세는 한 5% 정도의 갭은 충분히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외에서 혹은 내일 오전 이슈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출발될지 모르지만 내일 출발 추세가 상승이 돼 뭐 5% 이하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뭐 러프하게 우리가 잡아놨던 아까 상단 밴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유력한 거는 아마 이 구간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갭을 출발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띄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는 아마 5% 갭 5% 이내의 갭이 뜰 텐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방법은 비슷합니다. 나는 일단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일단 시초가 먼저 잡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시초가 먼저 잡되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 매수죠. 1차 매수 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갭이 떴을 때 매수를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분할 정도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매수를 하려는 금액의 3분할 정도를 하셔서 1차는 시초가 잡고 그 다음에는 보합까지 내려왔을 때 보합까지 내려온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니까 이 부분에서 보합에서 2차 매수 그리고 최종 매수는 추세 이탈하기 전 구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도 이걸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떴다라고 한다면 아마 5% 미만일 경우가 굉장히 유력한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응할 방법 1차 시초가 1차 매수 그리고 보합까지 왔을 때 2차 매수 그리고 그 이상 밀려서 추세 하단선까지 왔을 때 3차 매수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 평단이 거의 보합 근처까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이상으로 떴다라고 한다면 심플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강한 지지선은 요거거든요. 종가. 전일 종가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앞에 것들 좀 지우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요 구간 이제 뭐 5% 이상 뭐 10% 이상 이렇게 뛰었다라고 한다면 보합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게 손실이 7% 8%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분할 매수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분봉상 추세를 보는 겁니다. 분봉상 추세를 봤을 때 첫 봉에서 거래량을 만약에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이상 터트리면서 5% 이상 하락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첫 봉에 바로 판단을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3분 봉상 둘째 봉 정도, 3분 정도는 지켜보고 추세의 흐름, 거래량 흐름 보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내용에서 공유를 드리자면 첫 봉에서 도지가 떠요. 분봉상 이렇게 뭐 십자가죠. 네, 십자가 봉에 이렇게 떠버렸다. 3분 봉이 완성이 됐는데 근데 거래량이 거의 200만 주까지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지봉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차피 지나간 봉이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봉이 완성되는 걸 보면 요거를 손절선으로 잡고 그 다음 봉 시가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에서 떴을 때는 거래량과 첫봉 그리고 얼마나 이제 첫봉에서 움직임이 뭐 하락폭이 발생한다면 상승폭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결국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빠르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흐름이고 어떤 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일단조는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지금 상승 파동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뻗어가기 위한 준비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발산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보합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매수 적합 밴드는 여기이기 때문에 매수를 분할해서 손절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서 익절을 보겠다라는 거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갭 출발을 했을 때 5% 미만으로 갭이 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초가 그리고 이 구간 3분할을 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갭이 5% 이상 뭐 10% 이상 크게 떠버렸다라고 한다면 첫 봉까지는 지켜보고 첫 봉 거래량이 크게 1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음봉이 5%짜리 이상 떴다라고 하면 이거는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내일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드린 대응책 기준으로 해서 특징적인 거래량 200만 주에서 300만 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꼭 좋은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통해서 내가 한일단조 재미 좀 봤다. 매매가 기가 막히게 됐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